오늘 이제 초대 손님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처음 이제 새로 합류한 거다 보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초대 손님 두 분을 모시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저희 둘이 초대. 그렇죠. 방송으로 많이 봤는데. 예. 방송 많이 보셨나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디데스코 팬이시네요. 그렇죠. 아, 예. 네. 지금 이렇게 댓글을 다루신 독자 한 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겁니다. 시청자 한 분이. 댓글이 하나 비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셜세이브라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거로서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다양한 얘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분 얼굴 크기가. 제가 그렇죠. 좀 뒤로 가게. 네,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 항상 저번 화에는 그런 댓글이 있었었어요. 이게 이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니냐. 맞아요. 네. 두 명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기울어진 거 아니냐. 세 명이 네. 있을 때는 네. 이제 그게 좀 많이 티가 나 보더라고요. 약간 저도 그때 봤는데 약간 네. 기울어져 보이더라고요. 김지선님이 좀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가지 않겠습니다. 예. 이대로 이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네. 자, 사실 이렇게 나와주신 게 소셜세브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쪽에 암호화폐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국내에서 맞아요.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쪽에서 활동하시는 네, 그렇죠. 예, 여러 이제 뭐 블로거분이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표출하시는 커뮤니티와 가장 맞닿아 있는 분 중에 한 분으로 대표적인 분으로 꼽히시는데, 근데 또 최근에 제가 블로그에서 이제 글을 올리신 글을 봤어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 잠깐 다뤘던 그 비트코인 캐시의 해시 전쟁에 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모시려고 한 건데, 이 사실 비트코인 캐시 해시 전쟁이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암호화폐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이게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하드포크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비트코인 ABC 측과 비트코인 이제 SV 측에 나오는데, 원래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되어서 나오는 게 좀 더 이제 비트코인에서 더 큰 블록, 빅블록을 원한다 라고 네. 해가지고 빅블록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 이제 채굴자들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승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블록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채굴기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채굴자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이제 비트맨이나 이런 데서 파는 뭐 채굴기들이 많이 팔리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장점이 있어서 뭔가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마이닝 풀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해진다. 네, 그쵸. 아, 근데 이제 네. 문제는 SV 측은 여기서 더 큰 빅블록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탈중앙화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왜냐면은 원래 이제 사토시가 원했던 거는 모두가 이제 노드가 돼서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하는 거 원했었는데, 네. 이제 SV 측이 원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더 좋은 채굴기를 갖고 있는 사람만 거기서 더 좋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보통 이제 네네네. 캐시템을 사면 더 그렇죠. 네, 빨리 네. 레벨업이 되고 더 빠른 이제 상위 보스를 잡을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점점 이제 캐시템을 가진 유저들만 남게 되고 결국에 고인물이 되는 네. 약간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리 무슨 게임, 네, 그렇죠. 짐 무슨 검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얘네들은 더 욕심을 낸 거고, 사실 제가 볼 땐 채굴자 SV 측은 왜냐면 SV 측에서 채굴 집단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 ABC 측은 이제 새로운 오피 코드를 넣어가지고 뭔가 블록체인에서 이제 비트코인 옴니 레이어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DApp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확장성 문제를 가지고 뭔가 더 이제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 했고, 사실상 그렇게 돈을 벌고 싶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견 차이가 생겨가지고 하드포크가 이제 일어났는데, 네. 원래 일어나야 됐었는데 네. 이제 SV 측에서 해시 전쟁을 선포를 한 거죠. 그렇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방지 코드를 넣고 이제 이중 지불에 대한 이제 방지 코드를 넣고 이제 하드포크 돼서 그에 대한 1대1 비율로 이제 뭐 1대1 아니더라도 어떤 비율로 이제 에어드랍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해시 전쟁을 통해서 더 긴 블록을 가져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캐시의 왕자를 약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내가 비트코인 캐시가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보면. 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원래는 이제 네네. 그 왕국이 있으면 비트코인 캐시라는 왕국이 있으면 네. 근데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네. 그 왕국의 왕이 되겠다. 네.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떠날 거면 너희가 해시 레이트, 그러니까 해시 알고리즘을 바꾸고 네. 떠나라. 네. 그러니까 해시 알고리즘을 바꾸면은 원래 지금 채굴하던 채굴기를 다 못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는 절대 그럴 일 없는 거죠. ABC 측은. 네. 어찌 보면 이게 되게 많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마이닝 풀, 네. 채굴 풀이라고 부르죠. 그들의 정말 힘겨루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은요. 근데 사실상 이게 힘겨루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상 이거는 힘겨루기가 안 되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왜냐면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서는 이제 코인기기나 여러 가지 이제 SV 측이 3분의 1 정도의 해시를 갖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으로도 채굴이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비트코인 채굴까지 합치면은 그 지금 무제한 측이라고 하고 있는 약간 채굴 연합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네. 거의 해시레이트의 50% 넘는 걸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번에도 그랬지만 하드포크가 됐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아니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던 해시를 비트코인 네. 캐시로 들어오자마자 일부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상황이 역전된 그랬다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그 비트코인 캐시만 봤을 때는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였을 수 있지만 근데 사실상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더 소모전을 가게 네. 되면은 당연히 좀 더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던 비트코인 ABC 측이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제 소셜 세븐님 말씀하셨던 소모전이라는 게 어찌 보면 되게 키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사실 말씀하신 그 이렇게 채굴풀 간에 이렇게 뭐랄까 그 이전 투구였다고 하면 뭐 일반 투자자라든지 일반 뭐 암호화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크게 사실 관심 두지 않을 무관한 이슈로 될 수도 있었었는데 이 소모전 양측과의 정말 이런 뭔가 물량 투입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게 암호화폐 전반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제 저는 확실히 최근에 암호화폐 약세에 암호화폐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들의 가격 하락에 이 비트코인 캐시 해시 전쟁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떠십니까 보시기에? 네, 전 그래서 확실히 영향을 미쳤고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고 사실 네. 왜냐면은 네. 이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SV 측이든 ABC 측이든 둘 중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SV 측에서 비트코인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의 해시를 가지고 오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은 비트코인의 채산성이 더 높으면 돼요. 아, 네. 그러면은 왜냐면은 이제 비트메인은 이제 위탁풀이다 보니까 네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네. 해주세요 이렇게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이제 더 되는 쪽을 채굴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캐시의 캐시 그 채산성을 높이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올리든지 아, 네. 비트코인의 가격을 낮추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의 가격을 낮추는 부분을 선택하는 게 더 쉬웠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 크레이그 라이트가 네. 우리가 만약에 지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에서 해시레이트가 넘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캐시로 넘어오게 되면 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덤핑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해시 채산성을 낮추려고 하는 방법은 낮추는 게 더 편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속도가 더 강화됐고 저는 그 영향이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한 바에 따르면 모두 이름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은 그런 네, 뭐 그런 사실 얘기를 이제 잠깐 가짜 했었는데. 사토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네. 자기가 사토시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사실상 아닐 확률이 훨씬 높죠. 왜냐면 사토시가 갖고 있는 그런 비전이라든지 네. 약간 그런 부분을 거의 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더 많이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걸 봤을 때 사토시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지안도 이제 로저버도 뭐 트위터에서 많이 보면은 그쵸 네. 가짜 사토시라고. 페이크 사토시라고 네. 얘기를 하는 맞아요.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약간 어떻게 보면 관종 이미지를 갖고 있는. 왜냐면 이번에 자기가 비트를 점핑할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네. GIF 사진으로 건물이 붕괴되는 네, 그걸 같이 옮겼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지안이나 이런 비트 채굴자들한테 협박을 한 거예요. 너희 우리한테 이거 넘어와가지고 우리 불리하게 하면은 너희가 왜냐면 비트를 채굴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네. 비트 가격이 떨어지면은 자산이 엄청 순식간에 네.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비트를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 가격을 가지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극 어떻게 보면 인질극을 벌인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지안 이제 트윗에서 보면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해시를 비트코인 캐시로 넘어갈 수 없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유지선 5,500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된다라고 했지만 제가 네.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봤을 때 여기 엔트풀에 있는 해시 레이트가 비트캐로 넘어갔고 지금 현재 5,500선이 깨졌죠. 네, 깨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영향력의 싸움을 통해서 그 비트가 이제 해시 POW 합의 방식을 쓰다 보니까 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채굴풀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가격이 신뢰도가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앙화됐다는 채굴의 이제 과점화가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런 과점화의 문제로 나타난 이제 가격 하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조금 더 흐리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비트와 이제 비케가 하락을 하고 있고 리플이 최근에 상승을 했었는데 그쵸, 리플이 치고 올라왔죠. 리플은 이제 IMF 쪽이랑 또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IMF에 대해 어떠한 상품의 대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크리슨 라슨이 이제 IMF의 그 핀테크 쪽에 대해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돼서 네. 아마 그런 쪽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 큰 이제 비트나 이제 과점화된 비트나 이런 것들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중앙 기구에서 인정을 해주는 네. 그런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를 해서 리플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리플이 이건 좀 번외의 얘기인데 리플이 최근 올해 하반기쯤 돼서 꽤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던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가 어찌 보면 그 상승의 좀 이유 네.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까요? 최근 상승은 그러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네. 오른 게 맞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 리플은 호재로 움직이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리플은 이제 유틸리티성 코인인데 네네. 유틸리티는 결국에 사용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지금 리플이 맺은 여러 가지 파트너십들은 이제 보통 이 리플 코인을 사용하지 않는 피아트를 사용하는 엑스 커런트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네. 리플을 사용하게 하려면 이제 엑스 래피드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엑스 래피드를 공연하게 사용하겠다고 얘기한 기업이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플 코인이 소모되고 있는 것보다는 네. 나중에 이런 호재 때문에 많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는 약간 그런 기대감에 의한 수요의 상승으로 네. 볼 수 있죠. 미래 가능성을 보고 사는 투자자들이 네, 네, 많은 네.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사용처가 없는 부분에서 수요가 어떻게 되면 다시 일시적인 수요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말씀 쭉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 비트코인 ABC와 비트코인 SV 간에 지금 해시 전쟁인데 결말이 날까요? 저는 옛날 이게 시작하기 전부터 네네. ABC 측이 이길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비트의 해시를 갖고 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 ABC가 무조건 이길 거라 생각했고 여기서 두 가지 가정이죠. 비트코인 SV가 포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방지의 코드를 넣고 이제 분리가 된다. 하드포크가 된다.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최근 오늘 이제 그런 자료를 계속해서 제공했던 코인댄스라는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뭐 이제 비트코인 캐시 전쟁은 ABC가 승리를 한 것처럼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얘기를 그러다 하긴 보니까 이제 하시더라고요.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ABC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SV를 에어드랍을 해주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계속 있죠. 네. 왜냐면은 비트코인 SV는 아직까지 발행된 코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IOU라는 이제 채권식의 방식으로 이게 나와서 선물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아마 코인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있겠죠. 네네.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하드포크돼서 발행된 코인은 아니라는 거. 비트코인 ABC도 그렇습니까? 네,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마켓캡을 쳐보시면은 네네. ABC하고 SV 둘 다 옆에 가로치고 IOU라고 적혀 있어요. IOU. 난 너에게 비쳤다. 라는 이제 그 단어로 채권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네네. 그냥 그런 이제 선물 거래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하드포크가 전쟁이 계속될 때도 이제 비트파이넥스, 그 폴로닉스에선 이미 ABC하고 SV 둘 다 그걸 네네. 거래가 됐을 만큼. 아직 그러면은 ABC가 이길 것으로 이제 많이 전망이 되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ABC가 지켜볼 필요는 없는 것 아, 같아요. 그러세요? 네. 얼마만큼 SB가 오래 버티느냐 이 싸움이지. 예. 근데 아마 최근에 크레이그 라이트 그걸 보면은 네. 아마 하드포크에서 나갈 것 같고 그죠. 약간 우리가 새로운 뭐 사업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우리가 사토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떨어져 나갈 아마 것 이제 같아요.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드포크에서 나가면 이제 그럼 비트코인 ABC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되는 건가요? 그쵸, 네. 이미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래소들도 네. 있고 음. 왕자를 지킨 거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ABC 네네. 원래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ABC ABC였고 거였으니까요. 네. 비트코인 ABC가 비트코인 캐시가 되는 건 원래 왕자를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래소들도 사실 이 비트코인 ABC와 비트코인 SV 간의 이 전쟁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가장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좀 뭐라 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은 거래소들이 또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좀 당장 비트코인 SV가 뭐 이렇게 생기고 비트코인 ABC가 이렇게 활발하게 뭐가 된다고 하면은 거래소들은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문제는 그런 거였죠. 비트코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SV는 아직 나오지 않은 코인인데 네. 폴로닉스에서 이미 SV가 거래되고 있고 네네. 바이낸스에서도 이미 뭐 에어드랍을 해줘서 네. 1대1 비트코인 ABC 하나, 비트코인 SV 하나 이렇게 제공을 해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건 언제 주냐, 내 SV는 어디 있냐 그렇죠. 라는 문의가 엄청 많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아직 나오지 않은 코인인데 이거를 발행되지 않았네. 주게 되면은 줬다가 얘가 SV가 안 나오면 코인이 안 나오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면 네. 이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떼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많이 사렸던 이제 거래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리고 있는 거래소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만약에 그걸 포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에어드랍 해주는 이제 SV를 비트코인 캐시랑 합쳐준다든지. 그냥 그래서 가격 네. 유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건 너희 투자 책임이다라고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 사실상 이걸 어떻게 풀어날지는 거래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거래소들이 어쨌든 그 중에서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거래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렇죠. 가장 확실한 거는 하드포크가 공식적으로 네. 되고 나서 체인 분리가 확실하게 돼서 안정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SV가 돌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SV를 정확히 코인이 나온 SV를 에어드랍 해주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겠죠. 자, 사실 어찌 보면 여기에 가장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SV가 하드포크가 되든가 아니면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면 네. 비트코인이 다시 오를까요? 사실 제가 화가 났다고 얘기했던 거는 네네. 이 개인들의 이제 세력들의 전쟁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비트의 덤핑이 어느 정도 일어났었고 네. 그리고 가장 전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심리적인 지지선인 5,500달러가 깨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18만 원이 깨지고 네. 지금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이 차트 보는 사람들은 차트가 이미 1년께 망가졌는데 뭔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지를 했던 사람들도 점점 그 기대치를 낮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왜냐면은 더 이상의 수요가 있을 부분들이 이제 벡트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뭐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매수가 생기면 가능성이 이제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불장만큼의 기대치를 나오기에는 좀 아직 멀리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보니까 유나미님이 또 남겨주셨네요. 탈중앙화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신다고 그러고 또 개개인의 채굴 싸움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참, 안타까운 네, 근데 시선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계속 보면서 사실 탈중앙화는 힘들다고 보고요. 네, 이제 시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탈중앙화라는 가치가 매우 이상적인 부분이 있고, 근데 탈중앙화를 외쳤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망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탈중앙화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이제 리플이라든지 스텔라 그리고 이오스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의 성격들을 가진 코인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에이다랑 이제 에이오스랑 이제 약간 좀 설전이 있었을 때, 찰스 호스킨스랑 덴나이만 설전이 있었을 때, 그죠. 에이다에 이제 찰스 호스킨스가 얘기했던, 덴나이마가 얘기했던 게 실생활에 쓰이지 못할 그런 거 논문 열심히 쓰시고 그렇죠. 저희는 네.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코인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뭔가 결국에는 빨랑 이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애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그냥 문제만 없으면 된다, 우리 해킹 안 당하면 된다, 이 주의가 좀 강해서 사실상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속도도 가져가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이제 그걸 장점을 가져가면서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많이 찾고 있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그 탈중화적인 가치보다는 일단 좀 살고 보자, 네, 가치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탈중앙화, 그러니까 뭐랄까요, 완벽한 탈중앙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뭐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지만 이 POW 있지 않습니까? 네네. 프루프 오브 워크가 점점 설 자리를 더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네, 맞는. 사실 POW 채굴은 이제 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미 인정된 채굴 방식이고 네. 안정화된 채굴 방식이라는 건 동의를 하지만 네. 이제 전력 낭비 문제나 그리고 채굴의 과정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속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디퍼스라든지 포스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추세고, 심지어 뭐 이제 BFT 기반에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여러 하드웨어 알고리즘, 알포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POW보다는 새로운 것들 많이 시도하는 부분들이 성공 사례가 나오고 그게 안전하다는 게 증명되면은 바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당장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힘들지만 안정성까지 보장되고 속도까지 나오는 방식이 있다면 분명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죠. 아직까지도 이제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쪽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기술적 발전과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명성을 얻고 이렇게 하더라도 또 지켜보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아직까지도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또 어찌 보면은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서 계속 좀 이 분야를 주목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아직 시작 단계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가격적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거에서 블록체인 어떻게 적용되고, 사실상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배우고 있고, 사실상 뭐 증권형 토큰이 들어오든지 뭘 하든지 기간이 들어와서 뭔가 사람들이 우리가 당연하듯이 QR코드를 결제를 하고 당연하듯이 암호화폐 지갑이 있고 그리고 당연하듯이 이제 DF들을 사용하고, 그런 시대가 와야 사실상 불장이 제대로 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틸리티성 코인은 사용처가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공급에서 사용처가 있으면은 그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제 토큰 이코노미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누구 특정 세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용처가 많이 생기고 그걸 만약에 사용한다면 그때 진정한 불량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인의 뭐 계획이라든지 무슨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팬분들이 꽤 오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아, 잘생겼다는 댓글 약간 누가 남기신 거 제가 맞아요. 열심히 잘 저도 봤습니다. 잘생겼다고 얼굴 크기 보라고 막. 감사합니다. 네, 방송하시기 전에 들어와서 쓰라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시죠? 제가 얘기는 했는데 티나게 해가지고 지금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네. 너무 티나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잘생겼다, 저기 잘생겼다 바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희님. 저는 네. 티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너무 티나게. 그러니까요. 많이 나네요. 저는 이제 코인스쿨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새로 들어왔을 때 이제 갭이 너무 크잖아요. 이런 네. 정보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잘 모르고 솔직히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고 새로운 코인들이 뭔지 모르고 어떤 거래소가 좋고 그 거래소 가입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코인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거를 좀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그냥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셨나요? 네네. 지금 시작하셨으면 한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아직 만들어놨습니다. 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소개 영상 지금 올라갔고 그리고 우유빛깔 소셜. 네 유튜브입니다. 우리 빛깔 소셜스. 오 팬들이 장난 언블락드 아니네요. 블록 저분 이름 되게 아이디가 익숙한 분인데. 언블락드. 제가 지금 그분 실명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 지인인가요? 네 아시는 분입니다. 예. 근데 저분도 코인판에서 아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이고 성함 밝혀도 네. 아이디를 안 돼요. 들어본 것 네, 같아요. 아이디로 들어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실명 듣고 저희가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분은 저보다 이제 현직에서 많이 뛰고 계신 분이고 네네. 약간 저는 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뭔가를 하는 방송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 저분은 이제 현장에서 얻은 여러 가지 네,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코인스쿨이 이제 그러면 곧 시작하는 거네요. 네네 아시죠? 그렇죠. 예. 지금 치킨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오 치킨 이벤트. 치킨 이벤트 하고 있답니다.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인수쿨이요. 예, 제가 코 할 테니까 이제 네. 인수 쿨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네. 여기입니다. 뭔가 지금- 피클처럼 돼버렸는데. 예, 저희 사전 합의한 거 아니고요. 네 예, 지금 그냥 즉석에서 진행한 겁니다. 네. 이제 시작하는 거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들어가서 처음부터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코인스쿨을 널리 알리는 것도 어찌 보면은 저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고 네, 그렇게 된 그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말씀 많이 들었고요. 예, 또 어떤 분이 또 다 가지셨네요라고 하는데 다 가지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뭐 이런 다 갖췄다는 네.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제 주변 분들이 이걸 안 보고 있길 바랍니다. 술 마시면서 방송을- 이제 욕하고 막.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앞으로 저희는 또 더 핫한 소식으로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